결국엔 대화라는 건 공감과 호흡에 있다는 거죠. 재미가 없는 소재라도 재밌게 만들려면 호흡을 길게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더 나아가서 4차까지 이런 식의 베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베타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여자가 나이를 물어봤어. 그럼 자연히 남자들이 자주 쓰는 멘트 있잖아.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남자의 이상형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잘 통하는 남자 또는 티키타카가 잘 되는 남자를 선호하죠. 외모나 피지컬 같은 외적 가치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적 가치도 많이 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소통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고, 특히 소통의 창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연락이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카톡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해줄 만큼 카톡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의 원리를 하나 알려줄 거예요. 카톡을 어려워하는 남자들은 여자랑 대화를 잘할 수 있는 특수한 소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대화의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여자와 말을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닐까요? 말을 잘한다는 기준이 꼭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조리 있게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톡으로 재밌게 대화를 했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꼭 여자가 아니라도 친구들이랑 했던 대화도 포함해서 생각해봐요. 사실 굉장히 참신하고 재밌는 소재를 갖고 대화를 한 게 아니거든. 그저 그 별거 없는 소재를 재밌게 만든 것뿐이에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여자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야 돼. 만약에 여자가 아무리 빵 터지고 재밌어 한들 서로 카톡을 한 시간 텀이 한두 시간씩 넘어가 버리면 그럼 서로 라포르 브레이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즉 상대방과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는 모먼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신입사원이야. 일이 굉장히 바빠서 카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때 여자한테 계속 질문하고 노력하면은 아무리 좋은 소재라도 대화가 날아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됐죠? 이럴 때는 그냥 서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로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쉬는 타이밍이나 아니면 밤에 여자가 좀 노곤할 때 그때 라포르를 쌓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건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아까 말했지만 결국엔 대화라는 건 공감과 호흡에 있다는 거죠. 재미가 없는 소재라도 재밌게 만들려면 호흡을 길게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더 나아가서 4차까지 이런 식의 베타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 베타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여자가 나이를 물어봤어. 그럼 자연히 남자들이 자주 쓰는 멘트 있잖아.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여자가 나랑 또래 같다면서 나이를 추측하겠죠. 만약 여자가 말한 나이보다 내가 훨씬 더 많으면 저 진짜 어리게 봤나봐요 하면서 소재를 딥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자가 내가 몇 살인지 더 궁금해할 거 아니야. 이때부터는 또 3차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듯이 우리 다른 대화하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서로 실제로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자가 그 정도로 나이가 많냐 하면서 제대로 미끼를 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자한테 알려줄 건데 몇 살까지가 마지노선이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은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보내야 이 핑퐁을 깨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거죠. 이해됐죠? 자, 지금까지 대화한 걸 다시 보면은 이게 한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 호흡을 길게 만들수록 장점이, 자, 이런 가벼운 소재만으로 대화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소재가 딥해질수록 서로 간에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고, 무엇보다 흥미롭기도 하면서 여자도 노력을 하면 핑퐁을 맞춰간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하면은 다음 소재를 전환할 때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톡을 못하는 남자들은 여자의 소재를 캐치하지 못할 뿐더러 그저 여자와의 카톡을 정보 전달의 의미로만 파악해서 그래서 많은 걸 물어보거나 빠른 전개를 표현해요. 이건 사실 정보만 빠르게 알아간 거라서 여자가 출력이 잘 나오지 않는 한 친해질 만한 계기가 크게 없는 거예요. 자, 실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상황은 서로 번호를 따고서 그날 밤 연락을 한 상황이에요. 여자가 헤어지고 집 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남자가 친구랑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때 되게 흥미로운 소재가 하나 나왔어요. 여자가 본인은 술지라고 표현했죠. 자, 이거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왜냐면 여자가 본인의 정보를 얘기한 거니까, 게다가 방금 있었던 일이라 공감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지 않나요? 그럼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평소에 술을 아예 안 마시냐 하면서 물어보고, 이때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뭐 술을 좋아하지만 못한다, 혹은 아예 못 마신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주제를 잡고 2차로 딥하게 들어가면 돼요. 여자한테 술집 좀 귀엽다 말하고서 그 다음 여자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때 여자한테 주량이 어떻게 되냐라고 묻는 것보다 그냥 소주보다 맥주가 더 잘 취하지 않냐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면 재밌게 주량 토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카페 회원이 피드백을 요청한 예시인데 어플로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보면은 남자가 인사를 하니까 여자가 연락 줘서 감사하대. 자,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소재거든요. 연락 줘서 감사하다. 이 소재를 통해서 예의가 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또 이런 소재로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면서 분위기를 라이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저도 연락이 돼서 되게 좋다, 아니 고맙다 하면서 약간 가벼운 드립을 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되게 예의가 바른 편이다 하면서 이 대화 소재를 끌다가 그 다음에 여자한테 제가 MBTI 한번 맞춰봐도 되겠냐 하면은 바로 2차 3차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보다 더 자연스럽게 MBTI를 물어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MBTI를 물어보면은 여자 입장에선 대화 소재를 하나 생각한 걸로 보이지만 반대로 여자의 성격을 캐치하고 성격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MBTI를 물어보면 되게 딥하고 흥미로운 라포르 소재가 되는 거죠. 자, 이 전 소재랑 연결 짓는 것을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카톡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자가 자기는 유교걸이라고 말을 하죠. 이때도 여자가 좋은 소재를 줬는데 클럽이나 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한다 라거나 본인이 또 꼰대라고 했죠. 이런 소재들이 본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플처럼 서로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 같은 데서 이런 대화가 가장 흥미롭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자가 클럽 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프레임을 본인 스스로가 씌우기보다는 나도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쪽도 안 좋다고 했는데 서로 이유가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재를 꺼내면 여자가 안 좋아하는 이유와 내가 안 좋아하는 이유를 서로 의견적으로 대화를 묻고 답하면서 딥하게 하는 소재를 갖고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유교 소재로 1차에서 3차까지 만들어낸다면 다음 대화도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돼서 더 스무스하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여자는 대화하다가 바로 죽었. 자,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이제 보는 눈이 내추럴하게 하나 생긴 거예요. 제가 호흡이 중요하다고 했죠. 쉽게 말해서 개소리도 좋으니까 그냥 길고 딥하게 대화할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마구잡이로 대화가 옮겨지는 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친구는 처음에 여자랑 이런 식의 톡 자체를 아예 못하는 유교보이였는데 꽤 재밌게 하네요. 잠깐 볼까요? 처음에는 여행 소재로 대화를 하고 있네요. 같이 가자고 드립치니까 여자가 모르는 사람이랑 가냐 하면서 받아주기도 하고, 또 이 친구도 좀 능글맞게 곧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장난치고 있죠. 이때 여자가 이 소재로 섹슈얼적인 트랜지션과 함께 2차로 들어가줬어요. 수강생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하는 말을 해석하죠. 그리고서 여자가 딥하게 들어왔으니까 같이 맛딥하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알려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미쳤다면서 넘어가는 듯 하는데 또 여기서 좀 이상하게 여자가 3차를 꺼내요. 그게 왜 좋냐면서 물어보죠. 이게 3차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장난이다 라고 미니까 여자가 장난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 말을 좀 센스있게 잘 풀어갔네요. 그리고 나서 또 여자가 4차로 들어왔어요. 저런 사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일단 4차까지 딥하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도 되게 딥하게 너 해보고 싶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여자가 아니래요. 사실 이런 섹슈얼 토크는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하건 큰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이렇게 딥하게 들어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을 만들어둔 것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섹슈얼적인 텐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설명하려는 건 섹톡이 아니고 보면은 이 대화 내용들이 전부 다 호흡이란 거예요. 이 호흡이 있어야 여자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해를 했을 거라고 보고 다음 영상에서 되게 재밌는 카톡 소재를 하나 들고 올게요. 자, 그럼 구독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